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증여세 상담 사례를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부하셔서 많은 세금을 줄여나가는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이죠. 무상이전.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가성이 있었다, 유상이전이다, 그건 매매가 되는 거죠. 매매. 그러니까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증여자고, 또 받는 사람은 수중자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누가 납부할까요? 증여세 납세 의무는 누굽니까? 수중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수중자. 그런데 수중자가 받은 사람이 주소라든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과세관청이 수중자한테 증여세 받기가 곤란하다. 또 수중자가 국내 주소가 없다, 해외에 있다, 비거주자다.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증여자 같이 내라. 그래서 수중자와 증여자는 뭐가 된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증여세를 낼까요? 현금이죠, 현금. 아니면 뭐 주식을 줄 수도 있고요. 귀금속, 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귀금속을 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다면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말고도요,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특수관계인인데 10억짜리 부동산을 6억에 팔았다. 저가양도했어요. 저가양도. 싸게 팔았어요. 남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팔겠지만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싸게 판 것도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의 건물에다가 집세도 안 내고, 만약에 아버지의 건물에서 아들이 집세도 안 내고 사용한다, 이거 무상으로 대가 없이 공짜로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뭘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증여로 보는 경우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싸게 파는 것도 증여구나,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었다. 또 교육비를 주었다.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외 유학 가는데 유학비를 지원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를 줬다. 또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아들이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병원비를 주었다. 또 뭐 축하금을 주었다. 또 뭐 명절에 받는 용돈 같은 거. 그러나 용돈 준다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1억을 줬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뭐 축의금, 이런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에, 또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취직했는데 취직 기념으로 자동차를 주었다, 선물했다. 이런 건 증여가 되겠죠.
또 자녀가 혼인하는데 전세자금이나 또 주택을 마련하는데 보태 주었다면 당연히 이건 증여가 되는 겁니다. 아들 스스로가 부동산 산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으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신혼집 마련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여받는 수중자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면 돼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주는 경우는 배우자는 얼마 공제 줍니까? 10년 통산입니다. 10년 통산에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원까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계 비속입니다. 아버지가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는데 성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직계 존속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것도 얼마입니까? 역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들이 또 부모한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이거는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6촌 이내 혈족은 아버지 쪽이 되겠고요. 4촌 이내 인척은 어머니 쪽인데 이런 형제 자매끼리는 친족 간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동생이 형한테 주었다. 또 사촌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활용하는 게 평상시에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 살 때 태어났습니다. 한 살 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니까. 그리고 신고하는 거지요.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2,200만 원 줬다. 한 살 때.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의 과표가 1억까지는 10%니까 세금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6천 원인가요? 그러면 19만 4천 원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살 때 부모가 자녀에게 2,200만 원 주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빼고 세금 19만 4천 원 내면 그 근거 자료가 세무서의 국세청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또 11살 때 2천만 원 주는 거죠. 또 2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2,200을 주면 또 세금 조금 내겠죠. 2,500을 줬다. 그러면 2천만 원 빼니까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이 되겠죠. 또 이제 10년 후 21살 때는 성년이니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5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또 5,500만 원 줘요. 5천만 원 공제하니까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과세관청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또 31살 때입니다. 31살 때 5천만 원.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증여하고 또 신고하고 세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31살 때까지 증여한 돈이 1억 4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주식에 투자했다면 또 이것이 5배 오를 수도 있고 10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일 때 이렇게 1억 4천까지는 증여세 없이도 적은 부담하고도 이 자녀가
나름대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증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롭게 한다면 자녀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해 신설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건데요. 뭐냐면 증여산 공제인데요. 혼인, 출산, 증여산 공제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2024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됐는데요.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혼인신고일 전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일이 이날이라면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2년. 그럼 합치면 몇 년입니까? 4년이 되겠죠. 2년, 2년이니까 4년인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전후 2년 이내니까 이렇게 해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결혼했는데 아들 집에서 1억, 딸 집에서 1억이면 2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5천이잖아요. 5천에다가 혼인하면서 1억이니까 양가에서 1억 5천씩 준다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장려하고 출산도,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혼인도 줄고 출생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렇다면 양가 부모가 1억씩이니까 2억까지 줄 수 있고, 또 각자 성인이니까 5천만 원까지 증여하니까 각각 양쪽 집에서 1억 5천이니까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면 출생일,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면 입양했다. 그러면 입양신고일입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이거는 2년 이내입니다. 출생을 했다. 그래도 역시 1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남자 쪽에서도 1억, 신랑 쪽에서도 1억, 신부 쪽에서도 1억씩 각각 증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표가요.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 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과세 최저한이다. 과세 최저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다. 2천만 원에다가 만약에 40만 원 줬다. 합쳐서 2,040만 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040만 원 줬다. 증여산 공제 얼마입니까?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증여세 과표가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과표가 50만 원 미만이죠.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이죠. 수종자는 증여계약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40만 원이니까 신고하고도 증여세가 1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걸 5글자로 과세 최저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증여세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증여세 사례를 자세하게, 폭넓게, 아주 기초부터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